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 쇼 이름이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다들 아시죠? 저희는 시장의 중요하고 재밌는 흐름은 절대 안 놓칩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뜨거운 자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XRP 관련해서 일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실사용 신호가 포착돼서요. 이 소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소식은 일본의 대표 금융 대기업이죠. SBI 그룹의 암호화폐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그냥 호재구나 하고 넘기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냥 XRP 랜딩 서비스 시작했다. 이 한 줄로 끝날 뉴스가 절대 아니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소식이 도대체 왜 지금 나왔는가? 그리고 이 거대 금융그룹 SBI가 그리는 큰 그림 안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 2025년 12월 18일이었죠. SBI VC 트레이드가 렌트코인, 일본어로는 카시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코인 대여 정도가 되겠네요. 이 이름으로 암호화폐 랜딩 서비스, 그 신규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투자자가 가진 암호화폐를 플랫폼에 일정 기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이자를 내가 빌려준 것과 똑같은 코인으로 돌려받는 방식이거든요. 아, 내가 XRP를 맡기면 이자도 XRP로 받는 식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총 34개의 자산이 올라왔고요. 그중에 물론 핵심 자산으로 XRP가 포함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자산이 무려 34개나 되는데 왜 유독 시장의 관심이 XRP에 이렇게 쏠리는 걸까요? 물론 SBI 그룹이랑 리플이 아주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거의 혈맹 수준이니까. 혹시 단순히 그 관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그 오랜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보이죠. SBI는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법인까지 만들어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랜딩 서비스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한 파트너십 과시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SBI의 더 큰 야망을 위한 연료 비축 과정의 첫 단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연료 비축이요? 그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SBI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코인 사고파는 그런 거래소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목표는 XRP의 ODL, 그러니까 온 디맨드 리퀴디티 솔루션을 활용해서 일본과 아시아의 국가 간 송금, 그리고 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실제로 돌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유동성 아닐까요? 돈이 계속 돌아야 하니까. 정확합니다. 바로 엄청난 양의 XRP 유동성입니다. 기업들이 막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실시간으로 보내려면 거래소 안에 그만큼의 XRP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릴 기름이 바로 XRP 유동성이고 그 기름을 미리 채워두려고 개인 투자자들의 랜딩 서비스를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들한테 몇 퍼센트 이자 주는 예금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SBI 입장에서는 개인들에게 소정의 이자를 주면서 자기들 미래 핵심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유동성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투자자들은 XRP 맡겨서 이자 벌고 SBI는 그 XRP를 모아서 미래 ODL 네트워크를 위한 유동성 풀을 만드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설계한 거예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냥 이자 주는 상품 나왔네가 아니라 SBI라는 금융제국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잠시만요.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료 비축이라는 건 좀 긍정적인 해석이고 사실은 그냥 XRP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잔을 못 던지게 28일 동안 묶어두려는 일종의 락업 유도 마케팅일 수도 있잖아요. 매도 압력을 줄이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락업 마케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과 방향성 때문이에요. 만약 이게 그냥 단별성 이벤트였다면 방금 하신 말씀의 무게가 확 실리겠죠. 하지만 SBI의 지난 행보를 한번 보세요. 수년간 꾸준히 XRP 관련 인프라에 투자해왔고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USC의 일본 내 유통 라이센스까지 확보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USDC 소식도 있었죠. 네, 바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그림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SBI는 빠른 송금을 위한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XRP, 그리고 가치 저장을 위한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USDC, 이 두 개의 핵심 무기를 다 손에 쥔 거예요. 이번 랜딩은 그 무기 중 하나인 XRP의 탄약을 비축하는 과정인 거고요. 이런 일관된 움직임은 단기 마케팅이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SBI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준 그 행동들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진짜 의미가 보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들의 큰 그림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지금 당장 SBI VC 트레이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상품 가입해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 혹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이죠. 아주 실용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크게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간과 락업 리스크입니다. 이번 대여 기간이 28일로 설정되어 있어요. 28일이요? 와, 거의 한 달인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28일이면 강산이 두세 번은 변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랜딩에 참여하는 순간 내 XRP는 28일 동안 완벽하게 동결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XRP 가격이 2배, 3배 폭등을 해도 나는 그냥 화면만 쳐다봐야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가격이 폭락해도 손절매를 할 수 없죠. 이 기회비용과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아, 이자 조금 더 받으려다가 훨씬 큰 수익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더 큰 손실을 막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수익 구조의 함정입니다. 이자를 동일한 코인, 즉 XRP로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개의 XRP를 맡기고 이자로 100개의 XRP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내 XRP 개수는 11,000개로 분명히 늘어났죠. 하지만 그 사이에 XRP의 원화 가격이 20% 하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 개수는 늘었지만 내 자선의 총 원화 가치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자 받으려다 원금이 녹는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군요.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단순히 코인 개수만 보면 절대 안 되고 그 랜딩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성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내 수익은 최초 원금 더하기 이자 코인 수량 곱하기 랜딩 종료 시점의 코인 가격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포인트. 이건 모든 랜딩이나 디파이 서비스의 근본적인 리스크인데요. 바로 상대방 리스크입니다. 카운터파키 리스크라고 하죠. 상대방 리스크라면 내가 돈을 맡기는 플랫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SBI VC 트레이드가 잘못될 가능성을 말하는 거군요. 맞아요. 랜딩은 은행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이 아닙니다. 원금을 100% 보장해주지 않아요. 물론 SBI는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이고 다른 신생 거래소들에 비하면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FTX나 셀시우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뭘 배웠나요? 투자 시장에서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내 자산의 키를 다른 주체에게 넘겨주는 행위에는 본질적인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그 유명한 격언이 딱 떠오르네요. 아무리 SBI라고 해도 그 원칙은 유효하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일본 시장의 특수성과 큰 그림 읽기입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했지만 SBI는 단순히 암호화폐 사고 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족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을 융합해서 아예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는 야망을 가진 곳이거든요. 앞서 말한 USDC 라이선스 확보가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 XRP 랜딩도 그런 큰 그림의 한 조각으로 봐야 한다. 정확합니다. 이걸 그냥 단편적인 XRP 호재 뉴스로만 보면 시장의 단기 변동에 계속 흔들리기 쉬워요. 하지만 이걸 SBI라는 거대 금융사가 일본의 차세대 금융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XRP를 핵심 부품으로 쓰기 위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면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흐름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뉴스의 진짜 가치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 그리고 인프라화에 있는 겁니다. 야, 오늘 정말 단 한 줄짜리 뉴스에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까지 파헤쳐 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팩트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은 기업의 전략, 그리고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리스크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SBI VC 트레이드의 XRP 랜딩 소식. 그 핵심은 XRP가 당장 얼마가 오를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SBI라는 일본의 금융거인이 XRP를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낳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래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운용 가능한 수익형 자산이자 핵심 인프라로 공식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시장 내 XRP의 실사용 기반이 허상이 아닌 실체로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이런 제도권의 구체적인 움직임 하나하나가 쌓여서 자산의 내재 가치를 증명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처럼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미래에 마주할 XRP의 진짜 가치는 갑작스러운 가격 펌핑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오늘 이야기한 랜딩 상품이라든지 국가 간 결제, 증권형 토큰의 정산 같은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금융 서비스의 형태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대박은 차트의 수직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의 판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지식을 함께 채워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